오늘 오후에 깜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키움히어로즈 홍원기 감독, 고영욱 단장, 또 김창현 수석 코치에게 보직 해임을 통보했다는 소식이죠. 오늘 17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삼성 라이온즈와의 후반기 첫 경기부터는 설종진 퓨처스팅 감독이 1군 감독 대행을 맡고 1군 수석 코치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신임 단장이죠. 허승필 운영팀장이 맡게 됐는데요. 허 신임 단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차기 감독 선임을 포함해서 내년 시즌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좀 취재를 해봤는데 일단 두 분도 좀 놀랐을 것 같아요. 이제 또 정민철 위원은 홍은기 감독과 좀 각별한 관계시잖아요. 네, 저랑 뭐 소꿉친구고요. 근데 5년째 올해가 5년째인데 임기를 못 채운 거죠. 재계약을 해서 2년 하고 2022년 그렇죠. 재계약을 했었죠. 그렇죠. 2년 하고 3년 재계약이 마지막 했죠. 네. 근데 저는 좀 놀랐고 저 오늘 왜냐면 그 회의가 있었는데 회의 도중에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좀 놀랐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걸 이제 감독이 해임돼서 속상한 거 이거를 떠나서 홍은기 감독에게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는 얘기 해주고 싶고 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 그러니까 시즌 끝나면 또 내년 시즌부터는 또 바빠질 야구의 인물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은 그동안 쉼 없이 달려왔으니까 잠시 아까도 통화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잠시 좀 쉬면서 한숨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성훈 위원은요. 글쎄요, 뭐 예측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반기가 끝난 지 좀 됐고 네. 그리고 올스타전이 또 끝난 지도 좀 됐는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키움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리빌딩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떤 그 조건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홍기 감독이 뭐 최근 몇 년간 계속 최하위를 차지를 했지만 그 키움히어로즈 내 선수단을 보면 이거는 사실 뭐 좋은 성적을 내기가 조금 어려운 사실 선수 구성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계속 홍원기 감독이 키움히어로즈를 5년째 지금 맡고 있으니까 저는 사실 그 약간 성적에서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홍원기 감독은. 왜냐하면 그 팀 사정상.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선수 파악이 이제 홍원기 감독 5년째 하다 보니까 너무 잘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완벽하게 한번 리빌딩까지 한번 맞춰봐라. 저는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늘 얘기하지만 감독은 이 성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없죠. 네. 맞습니다. 홍원기 감독이 2021년 1월 키움 감독으로 취임했죠. 2009년 히어로즈 1군 주루 코치를 시작으로 맞아요. 수비 코치, 또 수석 코치 그리고 지금 감독까지 히어로즈와 16년, 17년 어떤 그런 인연을 그럼요. 맺어왔습니다. 2022년에는 정규 시즌 3위를 기록했고 창단 세 번째 한국 시리즈 진출에 성공을 하면서 준우승을 거뒀습니다. 감독 부임 후 2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과 한국 시리즈 준우승이라는 성과를 냈지만 3년간 최하위에 머무르면서 결국엔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떠안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구단 공식 발표 후에 홍원기 감독과 제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아까 뭐 정미철 위원도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 좀 약간 사적인 대화였을 것 같고 네, 저랑은 이제 뭐 공식적인 기자와 또 감독 관계니까 전화를 받으셨는데 반응이 어유 어쩐 일이세요 이 삼복더위에 저는 막 감독님 괜찮으세요 뭐 요런 톤이었는데 정말 아무렇지 않은 듯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뭐 인생살이가 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또 뭐 만족하는 삶이 어디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해임 통보를 받았는지를 물었더니 어제 비서실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오늘 오후에 한 호텔에서 대표이사를 만나서 면담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면담하고 이제 나오는 길입니다라고 이렇게 전화를 받았거든요. 홍원기 감독 뭐 이 면담했던 시기와 또 구단의 공식 발표했던 그 시기가 좀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이거는 뭐 구단에서 면담 후에 공식적인 발표가 났다라고 또 설명해줘서 그건 그렇게 제가 알고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 감독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자신은 괜찮은 게 기자들이 다 자신을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있어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자신은 성공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 그리고 제가 두 분 정민철 장성호 의원이랑 유튜브 같이 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자기 이제 시간 많으니까 좀 불러달라고 자기의 몸이니까 자기 이제 출연해도 되지 않겠냐라면서 웃으셨거든요. 감독님 안 되겠는데요? 어. 그냥 쓱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될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제가 친구지만 봤을 엉기야 이것도 과정이라는 게 있어. 아니 근데 장성 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누나도 잘 알지만 우리 저 홍원기 감독이 진짜 웃겨요. 그래요. 근데 조용하면서 웃기는 이게 스타일이죠. 이 어법이 완전 충청도 어법인데 말 양은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근데 정말 웃겨요. 아. 정말 웃기고 재치 있고 진짜 여기에서 첫 스타트를 끊었으면 좋겠어요. 오. 방송. 때. 벌벌 떠는 거 아닙니까, 감독님? 성공하지 좀 알려줘. 네. 엉기야 기다릴게. 그래서 제가 이거 방송에서 제가 소개할 거니까 키움 팬들한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저는 히어로즈에서 안 좋았던 것보다 아름다운 추억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경기에서 지면 팬들이 가슴 아파하고 화 많이 나시고 그랬을 텐데 올 시즌 정말 죄송했습니다. 팬들이 보내주시는 응원과 격려 그리고 좋은 추억을 가슴에 안고 물러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전했고요. 아직 선수들과 인사를 못하고 그냥 짐을 싸서 떠나야 하는 상황이 좀 아쉽지 않냐라고 또 다시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홍원기 감독이 지금 상황에서 선수들 얼굴 보면 눈물 날 것 같다고. 예, 그래서 지금 다 내 자식들 같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보고 앞으로 웃으면서 아름답게 만날 날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네. 참. 근데 정말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경질된 감독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속상할 텐데도 불구하고 정말 저 얘기를 하면서 누나랑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었는지가 느껴집니다. 제가 이제 그렇죠. 홍원기 감독을 아니까. 네, 한마디 한마디가. 네, 한마디 저는 한마디가 그 진심이 전화를 묻어있어요. 받는다는 것 자체가 보통 안 받죠. 만약에 제가 감독인데 네. 경질을 당했다 그러면 저는 전화 끊었을 것 같아요. 네. 네가? 네. 너 성격 좋은데. 아니 그러니까 저만의 또 이제 또 생각할 시간을 또 가져야 되고 그리고 고용 단장은 전화를 꺼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충격이잖아요. 네,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충격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조금 공백의 시간을 갖고 이제 어떤 그 뭐 기자들의 어떤 그 전화라든가 이런 거를 받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저 같으면. 근데 홍인 감독이 바로 또 이렇게 하시는 거 받았어요. 보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좋은 야구인이면서 좋은 사람입니다. 네. 홍원기 감독은. 그래서 제가 구단 입장도 좀 들어봤습니다. 허승필 신임 단장과 단장. 통화를 했는데 일단 지금은 설종진 감독 대행이 일단 팀을 이끌게 되잖아요. 가장 이제 팬들이 관심을 두는 건 차기 감독인 것 같아요. 과연 감독 선임이 어떻게 되는지, 올 시즌 되는 건지, 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했는데 단장 신임 단장의 말로는 올해는 감독 대행으로 운영한다. 네, 새 감독은 내년 시즌을 앞두고 준비할 거다. 그래서 좀 남은 시간이 조금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찬찬히 다 살펴보고 검토하고 그 다음에 신중하게 새로운 감독은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단에 고용욱 단장까지 또 김창현 수석 코치까지 한꺼번에 네. 다 정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인가 고용욱 단장이 일선에서 업무에서 배제가 배제됐다는 됐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나오더라고요. 그걸 물어봤더니 사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고용욱 단장의 스카우트부터 시작해서 5년간 총괄했죠. 네, 5년간 이렇게 드래프트를 통해 선수들 뽑아왔던 그 결과물이 이제 구단 입장에서 만족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고 또 일부 팬들은 과연 이 모든 결정을 대표이사가 할 거냐, 더 위에 있는 분이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또 그 질문을 드렸더니 대표이사가 모든 건 다 결정을 했고 보고는 당연히 대주주한테는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보고는 당연히 드렸다라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독자분들 의견이 좀 어떤지 궁금해요. 사실 키움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아마 지금 가장 또 속상한 건 선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성적을 못 내서 결국 감독님이 이렇게 또 팀을 나가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저희가 이 댓글 창 좀 볼게요. 네. 네. 근데 저는 선수들은 콩홍기 감독 원망 안 할 것 같아요. 원망은 안 그럼요. 원망 안 하고 네네. 저는 그럼요.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든 어떤 그 팀의 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 뭐 한두 해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이고 뭐 우리가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그럴 것이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선수들의 어떤 그 뭐 힘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그 홍은기 감독에 대한 좀 어떤 미안함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뭐 당연하죠. 이런 생각들이 좀 네. 들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네. 그 멤버에 가을야구도 갔고 네, 가을야구도 어려운 가서 상황에서 그렇죠. 어려운 상황에서 가을야구 경험도 같이 했고 이제 장성호 의원 말씀대로 홍희 감독은 키움 선수들에게는 아주 깊이 아주 좋은 감독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내용도 물어봤어요. 사실 선수 어떤 전력 구성 관련해서는 구단에서 지원이 너무 없지 않았냐 올해라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너무 잘 알고 있다 하는데 이 올해 성적만 갖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난 새 시즌까지 했을 때 최하위는 구단 입장에서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라고. 근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여기서 첨언을 드리자면 네. 정말 차포 다 떼고 이겨라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지원 안 해주면서 성적 내라 이거죠. 저는 이게 헤이수스 후라도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음. 최원태를 보낸 거 있죠. 네. 사실 저는 그 몇 년 전이에요. 그 뭐 생각도 안 나는데 음. 그때 이거는 저는 그래서 양분됐었어요. 생각이 그러면 원기는 그러면 원태를 주고 팀을 이끌어라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원기는 빌드업 그러니까 리빌딩을 쭉 해달라 구단에서 이제 그런 오퍼를 준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구단이 성적으로 인해서 경질했다라는 건 설득이 안 됩니다. 당연한 거죠. 설득이 안 되는 그럼요. 부분이에요. 네. 뭘 뭔지 뭐 내부적인 다른 문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성적을 내라 이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구단 쪽에서 정말 100% 현장이 원하는 걸 다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감독이 성적을 못 냈어요. 그럼 사퇴해야죠. 그쵸. 그러면 경질시켜야죠. 경질 대상이죠. 네, 그런데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누가 그렇죠. 봐도 좋은 선수들 다 지금 미국에 진출을 하고 트레이드 지명권으로 어떤 이상한 어떤 그 명목 아래 그럼요. 자꾸 그런 것들을 바꾸고 있는 선수들 자꾸 팔고 그러면 지명권 데리고 왔는데 지명권 갖고 왔는데 그 지명권으로 또 그 좋은 선수들을 일단 뽑았는데 고용욱 단장은 그 드래프트도 지금 실패를 했다고 네. 지금 책임을 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드래프트는 네. 드래프트 돼서 바로 팀의 전력이 된다는 것도 웃기지만 그거는 시간이 좀 필요한 작업입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네. 네. 그 이응 시호님이 허승필 단장 평이 어떤가요? 올 시즌 이용타 주장한 장본인 것 같은데라고 하셨는데 장성호 의원도 좀 아시죠? 저는 둘다 이제 잘 하나에 알아요. 있을 네, 때, 네. 하나에 있을 때 이제 통역이었죠. 통역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네. 둘 다 잘 알고 허승필 단장은 그 성과는 있습니다. 이게 키움에서 외국인 선수 담당할 때 사실 센즈나 이런 사례들 있잖아요. 예. 잘 뽑았죠. 그러니까 네. 가격 대비 굉장히 훌륭한 결과물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허승필 단장이 주도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 통역부터 그 차근차근 쌓았던 그 안목이 그 키움에 가서 외국인 선임할 때 좀 발휘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점은 뭐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마 키움 팬들도 좀 많이 이렇게 좀 허탈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진 오늘 사진이에요? 네네. 네, 오늘 사진이에요, 단장. 네. 왜요? 네. 너무 허 단장님이 너무 준비된 사진 같아서 근데 갑작스러운 어제 연락을 받았대요. 아. 그래서 본인도 정말 정신이 없다라고 하셨고 일단 뭐 운영팀장을 맡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은 잘 알 거예요. 네, 잘 알고 운영팀장이 계세요. 바로 단장 아래니까 선수단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긴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쵸. 아마 빠르게 팀이 뭔가 원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부분이 이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제가 봤을 때 허스필 단장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우리가 이 홍원기 감독이 오늘 이런 발표가 날 거라는 예상은 전혀 하지도 못했죠. 못했고 네. 그냥 올 시즌 마치고 이제 감독 계약 끝나는 재계약 대상자 감독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준비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경질이. 너무 놀랐어요. 올 시즌을 끝으로 KBO 리그 10개 구단 감독 가운데 이제 홍원기 감독은 제외하고 또 이승엽 감독도 뭐 사퇴를 사퇴를 하셨고 했어요. 네, 남은 감독이 연경엽, 박진만, 이승용 감독이 계약 마지막 해입니다. 보통 계약 기간의 성적도 중요하지만 재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는 계약 마지막 해 성적 아닐까요? 너무 아무래도 네, 맞아요.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저는 이제 김태형 감독님한테 이 얘기를 진짜 직접 들었어요. 계약 김태형 마지막 해. 감독은 거의 그 모델이죠. 맞아요, 관련 모델이시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우승을 많이 해도 계약 마지막 해 성적 못 내면 결국은 재계약을 못 한다는 그럼요. 네, 그걸 보여주신 분이죠. LG의 연경엽 감독이 이제 2023 시즌 성적과 아마 저희 자막으로 보일 것 같은데요. 준비됐나요? 네, 2024 시즌 성적. 이제 2023년은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1위였고, 또 2024년은 3위. 올해 지금은 2위인데 사실 LG 팬들도 그렇고 모든 야구 팬들은 아무리 먹어도 부족해요. 아무리 목마르죠. 우승을 해도 부족하고 목마르죠. 또 우승을 해야 되고 네. 1위여도 또 부족해요. LG 팬들 입장에서는 또 연경 감독의 어떤 팀 운영에 좀 답답함을 느끼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임 첫 해는 이제 발야구 그냥 무조건 뛰는. 네, 발야구 논란이 많이 있었고 또 2년 연속 우승도 가능한 전력이었으나 이제 뭐 그 우승 이듬해는 항상 좀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네. 우승 후유증 또 고우석 선수가 미국에 가면서 불펜 약화를 막아내지 못했고 2024 시즌 정규 시즌 3위로 한국 시리즈 진출에도 실패했었죠. 참여석 던전도 올해가 계약 마지막 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네. 저희들 내부에서는 네. 이거는 뭐 팩트는 아니니까 음. 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계속 가는 걸로. 계속 음. 그럼 성적을 냈으니까요. 네. 최근 몇 년간 계속 LG는 또 포스트시즌 진출을 네네네. 했으니까. 네네 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아쉬운 거 하나. 일단 육성 측면에서는 이렇다 성과를 좀 내지 못하지 않았나. 그렇죠. 예, 이런 건 좀 지적받는 근데 부분입니다. 올해는 네. 진짜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많이 했어요. 했죠. 연경엽 감독이. 네. 본인이 그러니까 주전들의 그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진짜 올해는 정말 그 라인업 그 이외에 그러니까 엔트리를 좀 강화시키는 신직급 선수들을 좀 많이 만들어 내겠다 했는데 결국 그게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천성호 선수 데려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그런 측면, 그러니까 염경엽 감독이 발언한 거에 대한 측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올해는 사실상 올해는이 아니죠. 올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실패는 아니지만 백업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백업 같아요. 부축 네, 네. 맞아요. 네. 삼성 라이온즈의 박진만 감독도 앞으로 내년 시즌 어떻게 될지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데 감독 부임 후에 팀 수비 체질 개선과 또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를 활용해서 팀을 홈런 군단으로 변모시켰고 또 새로운 팀 색깔을 입혀서 2024 시즌 9년 만이죠. 9년 네. 만에 팀을 한국 시리즈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오승환 선수의 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에이징 커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FA 김재윤 선수가 부진에서 오는 어떤 불펜 약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타선과 수비력을 갖고 있음에도 올 시즌 순위가 밀려 있는 것은 필승조를 구축하지 못한 역량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성적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감독 중 한 명인데. 근데 어떻게 보세요? 오승환 네. 선수의 노세화와 그다음에 김재현 선수의 FA 부진은 사실상 박진만 감독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건 이제 이거는 프런트- 단장의 프런트에서. 잘못이죠. 이거는 네. 사실상 보면 프런트의 잘못이죠. 예, 이거는 박진만 감독이 이 두 선수가 지금 노세화가 왔고 최근에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책임을 박진만 감독이 갖는다는 거는 저는 사실상 어불성설이라고 네. 봐요. 요거는 분명히 프런트 쪽에서 뭔가 판단 착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프런트 쪽에서 미스가 나온 이 부분이라고 저는 그 생각합니다. 삼성 팬들은 지금 삼성이 원래는 상위권에 있다가 그렇죠. 또 전반기 막판에 사연패. 사연패가 되면서 8위까지 내려갔거든. 이걸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죠. 네. 이제 삼성 팬분들은 지난 시즌 성적 대비 너무 이제 자괴감이 드실 텐데 네. 제가 그나마 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8위까지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5경기 반? 예를 들어 3강까지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월에 3승 4승 뒤집기는 뭐 한 달이 걸린다고 만약에 치면 그래요. 뭐 3위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3강 구도가 됐다 그러면 나머지 두 팀 있잖아요.
모릅니다. 왜냐면 사흘 굽은 살이에요. 사흘 굽은 살이면 장성희 위원 네. 모르는 겁니다. 사실 모르죠. 네. 네. 지금 전반기 돌았는데 사할 이푼 때면 어려워요. 조금 어렵습니다. 5강 안에 들어가기가. 근데 지금 이 산술적으로 보면 쉬운 6경기 남았잖아요. 네. 쉬운 6경기. 그러면 사할 굽은 살이면 5위하고 2경기 반차. 예.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는 충분히 절망 상태는 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팬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자괴감 느끼시고 지금 성토하시는 건 너무 당연하고 보세요. 지금 작년에 박진만 감독이 젊은 선수들 김영웅이라든지 김지찬이라든지 이재현 이런 선수 중용을 해서 됐죠. 그러면 솔직히 작년에 재계약을 했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올 시즌을 보고 결정을 뭐 하려고 아마 했을 텐데 지금은 약간 여러분들 속은 상하시겠지만 절대 끝난 게 아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8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네. 이게 특히 그 삼성은 올해 롤러코스터를 진짜 네, 많이 타고 맞아요. 있거든요. 많이 타죠. 연승, 연패. 그러니까 대부분 뭐 2승, 3승 뭐 이런 게 없어요. 4승 한 번 했다가 4연패 한 번 하고 5연승하고 6연패 한 번 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전력이 불안정하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2번 이기고 한 번 지고 뭐 한 2번 이기고 2번 지고 뭐 한 3번 이기고 한 번 지고 이 정도면 뭔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그래도 전력이 지금 삼성이 뭐 팍 치고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정이 돼 있구나라고 이제 느낄 텐데 지금 전력 자체가 너무 불안정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성토 그리고 불안감 네. 팬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오히려 불만이 더 나타나는 게 아닌가 사실 그런 좀 생각이 좀 그래서 들더라고요. 지금 절대적인 건 피해야 될 건 뭐냐? 이게 이제 구단 그러니까 우리가 감독 재계약의 기준으로 본다면 네. 구단은 지금 당연히 5강 드라마를 쓰기 이전에는 물음표를 계속 달 거예요. 네. 감독의 숙명입니다. 그거는 예. 근데 여기서 정성 평가, 정량 평가를 다 같이 잘 받으려면 선수 관리랑 연패 피해야 돼요. 딱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한 선수에게 부하를 걸어서 막 용쓰다가 어찌어찌해서 아깝게 졌어요. 그거는 진짜 치명타입니다. 감독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선수 관리 신경 써야 되고 당연히 뭐 연패 지금 피해야 되니까 이거는 숫자랑 정성 평가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단이 감독을 볼 때 이 네. 관리력이 어떤 건지를 박진만 감독이 발휘를 지금 이제 후반기부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당하는 연패는 진짜 저는 치명타죠. 치명타라고 생각을 해요. 삼성뿐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대부분 44경기를 이제 치르게 되면 3분의 쪼개잖아요. 48경기, 44경기인가? 어떻게 되는 거야? 48이잖아요. 38에 24니까. 그럼 144경기잖아요. 그럼 지금 3분의 1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근데 시즌 초에 당하는 연패와 시즌 중반에 당하는 연패와 지금은 모든 팀들이 이제는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다 승부수를 던질 때예요. 근데 여기서 당하는 연패는 앞에서 당한 연패보다 훨씬 더 데미지가 이제 크게 다가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진짜 뭐 삼성을 비롯해서 나머지 팀들 모두 지금 특히 중위권 싸움을 하고 있는 팀들은 진짜 긴 연패를 당하지 않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승용 감독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승용 감독이 2024 시즌에는 6위였고 2025 시즌 지금 현재 SSG가 6위입니다. 2년 계약의 마지막 해로 감독 첫 해인 지난해 이승엽 두산 전 감독과 함께 좀 팬들의 여론은 당시 조금 좋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예, 선수 기용 방식도 고참 선수를 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었는데요. 올 시즌 앞두고 일부 베테랑 선수를 배려해서 스프링 캠프를 이원화한 방식을 허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적극적인 세대 교체가 필요한 팀과 현재 감독의 성향이 맞을지 의문이 있는 부분인데 이승용 감독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승률 자체가 위험한 승률은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정말 힘을 실어줘야 되는 네.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고무적인 부분 랜더스가 지금 불펜 1위입니다. 네. 선발 2위예요. 선발 2위고 그건 이게 지금 순위 때문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이건 한 팀의 감독의 성과라고 해도 이건 괜찮습니다. 당연하죠. 예, 지금 어쨌든 이로운이라든지 뭐 김건우 그렇죠? 조병현 이런 미래 자원들까지 지금 잘 키워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승용 감독에 대해서 지금 어떤 뭐 성토를 하거나 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는 감독들 중에 이승용, 이호준 감독이
좀 선전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력으로 봐서. 네.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사실. 그 타격이 지금 너무 안 좋아서 마운드가 약간 가린 느낌도 있어요. 예. 그래서 베레드야. 예, 그냥 가린 느낌이 있어서 사실 그 마운드하고 수비는 진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정말 이 강팀의 어떤 그 첫 번째 요건이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승용 감독은 성과를 지금 저는 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타격이 워낙 지금 안 맞다 보니까 이 빛나는 투진이 더 빛나야 되는데 빛나지 못하는 이 부분은 조금 저는 아쉽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네. 이 세 분 중에서 물론 우리가 예상한다고 될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막 순위 경쟁이 한창일 때는 그 감독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시즌 중에 재계약 발표를 하는 경우도 경우도 있거든. 있죠. 네. 그럼요. 네. 근데 세 분한테는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상 있으면 염경엽 감독이 제일 유력하죠. 그렇잖아요. 네. 첫 해 우승을 또 했고. 그렇죠. 사실 박진만 감독은 제가 봤을 때는 작년 시즌 끝나고 분명히 그 계약 파기하고 재계약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안 된 게 조금 약간 의외였고 그리고 지금 뭐 조성환 감독 대행은 이제 앞으로 이제 자녀 시즌을 이제 어떻게 치르느냐 지금 5할이 안 되거든요. 예, 부임한 이후에 이제 그 부분도 좀 문제인 것 같고, 예, 뭐 딱 그 각 팀마다 지금 뭐 딱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참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냥 럭비공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이건 알 수가 없고 근데 팬분들도 그렇고 가장 그 감독 선임할 때 개연성이 가장 높았던 근래 감독 누구냐? 김태형 감독이에요. 사실 여론도 압도적이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구단이 김태형 감독을 선택할 때 그만큼 심플하게 했었던 감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세요. 김경문 감독, 김웅룡 감독님 이분들도 사실은 깜짝 영입이었었어요. 사실 야구계 명장 분들이지만 하나 이글스 이분이 오셔 하면서 사실 현장에서 설들이 많았는데 그분들도 마저도 깜짝 영입이었고 감독이야말로 정말 럭비공입니다. 어떻게 틀 줄 모르는 영역인 것 같아요. 네. 네.